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큰 방향성은 없었던 날인데, 어제 나왔던 미국의 재료,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 그렇지만 이건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거였잖아요. 예상보다 낮았고 사실 의미 있는 수치도 있었죠. 전월 대비 마이너스 0.5%. 전월 대비 마이너스는 2020년 4월 이후에 처음 나온 수치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긴 하지만 품목별로 봤더니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부분이 9% 정도 전월 대비 빠지면서 영향을 줬다. 예를 들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에 또 다른 특이점이 발견이 됐다 이러면 좀 새로운 재료로 볼 만도 했는데, 에너지 가격 빠져가지고 생산자 물가 지수 낮게 나온 거니까 사실상 어제 재료나 오늘 재료나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똑같은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별로 반응할 게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도 이제 요 이슈 때문에 조금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던 건 달러 인덱스가 이제 추세선 하단을 깼다. 오늘 이런 차트 좀 돌던데, 우측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과정에서 추세 상승하고 있는 상단과 하단을 연결을 했더니 하단을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긴축 강도를 좀 둔하게 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 둔해질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에 달러 인덱스가 좀 꺾이긴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투자들은 당장 이조차도 최근에 이미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던 데다 어제 밤에는 거의 이제 미증시 돌아갈 때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재료에 대해서 신선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으면서 이제 시장이 좀 주춤거리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증시가 오늘 애매했다라는 점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표냐면, 그러니까 미국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낙폭을 만회하잖아요. 하락하는 거. 근데 이제 낙폭을 만회하는 게 하락폭의 절반 이상을 돌려버리면 그걸로 이제 하락이 마무리가 되면서 제법 크게 돌아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락폭의 반을 만회하지 못하고 도로 밀려버리면, 거기서 고점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또 저점을 깨고 내려가더라, 이런 어떤 패턴이 예전에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폭 절반 이상 만회해야 되는데 그게 S&P 500 기준으로 4231포인트인데 오늘 장중에 고점을 넘어가긴 했지만 그게 저항이 돼버리면서 종가는 4201포인트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슬아슬하게 고비라서 이거를 만약에 돌파를 해버리면 이제 큰 하락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이게 저항이 돼버린다 그러면 사실상 한 달 동안 이어져 왔던 어떤 상승 흐름이 이걸로 끝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확실하게 어떤 선을 딱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어정쩡하게 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급도 그렇죠. 오늘 기관이 매수했으니까 이제 어쨌든 방어는 됐는데, 금융투자였고 기관의 대부분도 투신이 약간 매수한 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정쩡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어정쩡하게 움직였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오늘 외국인들이 같이 매수를 붙여줬더라면 플러스 한 20포인트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을 건데,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은 조금 지켜보는 그런 형태로 갔죠. 그러니까 매매하는 종목을 보면 자동차, 이게 자동차는 정말 꾸준하게 매수해요. 그러니까 기아, 현대차, 이거 나중에 한번 종목별로 수급 보세요. 이게 현대모비스까지. 그러니까 자동차는 일관되고 꾸준하게 매수하는데 이제 기관이 팔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충돌이 돼서 이제 못 올라갈 형태가 되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좀처럼 매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매도하면 그 다음날 다시 매수로 붙이는 그런 형태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는 거의 매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자동차, IT 매수하고, 그런데 이제 2차 전지 쪽이 조금 이제 좀 주춤거리는, 그러니까 2차 전지 종목을 이제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이제 매수를 했었다가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쪽이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제 조선주가 이제 또 계속 꾸준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2차 전지 쪽이 조금 매수가 주춤했다. 다음에 코스닥 쪽을 보면 2차 전지 쪽 종목도 있지만 이것도 사고 파는 어떤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게 특징이었고, 다음에 이제 엔터주, 미디어주 이런 것들이 있었고, 최근에 외국인 기관 쪽에서 안 보이던 게 이제 반도체 쪽이었는데 일부 종목이 좀 보입니다. LX 세미콘이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원익 IPS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보인 게 좀 특징이었고요. 기관들도 보면 일단 엔터주는 계속 좋게 보는 것 같아요. YG 엔터, JYP 이런 것들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부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약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포함이 됐다,
예,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 종목에 대한 집중도가 완화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주가 약 일부 종목이 좀 들어온 것 정도가 이제 오늘 수급상의 그런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슈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연준 인사들 발언들이 좀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 그러려니 했지만 최근에 유가가 다시 올라가는 국면에서 연준 인사들이 저런 발언을 하면 저게 겁주기가 아니라 진짜 금리 인상 한동안 계속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되게 좀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금리 인상 확률을 또 움직이면서 투자자들에게 그동안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이 0.5 쪽으로 되면서 이제 빅테크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는 공간이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별 무시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예를 들면 성장주 쪽보다는 뭐 또 에너지주라든가 뭐 금융이라든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가치주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는지 요 구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뭐 연결져서 이제 주요 빅테크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죠. 오늘 시가총액 미국에서 7위인가 8위까지 다 빠졌거든요. 근데 요 흐름이 이제 이어지면서 이제 주도권이 바뀌게 되느냐. 그러니까 뭐 종목은 사실 뭐 테슬라나 애플 정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 이제 외국인들이 주간으로는 어쨌든 매수하고는 있지만 오늘 되게 소극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8월 들어서 매수 우위거든요. 근데 이게 다음 주에도 이어질 거냐. 제가 요거는 주말에 한번 올려드릴 텐데 이 카페는 이미 올려드렸죠. 제가 이제 이번 달 양봉이 왜 중요한지 코스피가 제가 이제 올려드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건 다시 한번 주말에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매수가 지금 붙어주지 않으면 좀 이상한 장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로는 건설, 반도체, 자동차, 종합 상사 뭐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뭐 일방적으로 움직인 건 아니고 또 건설주 같은 경우는 대형 건설사는 움직였는데 거기에 기자재 업체들은 또 별로 움직임이 없는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종목들별로 좀 약간 좀 틀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형 건설사 중에 61선 딱 걸리는 종목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여기를 돌파할 거냐 숨고르기 할 거냐 요 구도도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차트 하나 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국제유가 추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지난달에 이제 CPI 발표되기 직전에 이미 국제유가가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CPI가 그러니까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피크론을 믿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그동안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국제유가가 CPI 발표 전부터 해서 이미 올라오고 있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아닐 수도 있겠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거든요. 이거 차트에서 딱 보시면 지금 200일선 저항까지 와 있잖아요. 이게 지지됐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뀌어 있는 위치인데 이게 이제 95달러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밀리느냐 넘어가서 또 이제 95에서 105달러 박스권으로 다시 복귀가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넘어가서 박스권 위로 올라가 버리면 인플레이션 피크론 연준 인사들의 강경 발언 이런 것들하고 겹치면서 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요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 흐름도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제가 또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페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라고 검색하시면 카페 오실 수 있고 거기에 또 다양한 종목 분석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올리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석 자료 올리는 건 추천의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가 빠질 수도 있는 종목을 올리는 거니까 그냥 종목 이 회사 뭐 하는 건지 공부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좀 많이 오셔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카페 오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오시고 주말에 또 자료 열심히 올릴 테니까 또 공부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주말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